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늘 시장 진단을 잠깐 받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화끈한 시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오늘 주인공일 거라고 네. 모두가 생각을 했고 오늘 장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해석하느라고 굉장히 좀 바쁜 시장의 맞아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막상 시장의 주인공은 알테오젠이 아니었나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마이너스 20%를 찍었다가 말아 올린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들 반등이 무섭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코스닥 지수 자체를 출렁이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테오젠 왜 이런 흐름 나오는 걸까요, 대표님? 일단 그 루머가 좀 많이 있었어요. 유상증자에 대한 루머도 있었고 그리고 할로자임 쪽에서 무슨 소송을 걸 수도 맞아요.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알테오젠 쪽에서 해명을 해줬고요.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지분을 좀 더 확대하는 이제 임원의 장내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도 해주고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 늘린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믿음도가 더 강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 마이너스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투심이 아직도 강력하다라는 그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은 다른 쪽보다도 처음에 알테오젠 때문에 대형주들 차익 실현 물량이 저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고점 부근이었던 방산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네,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오늘의 알테오젠의 이 캐리 때문에 지금 다른 쪽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피기보다는 거의 이쪽으로 좀 집중도가 높아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좀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또 수급 쏠림의 현상이 나와서 나오죠. 네, 소외되는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오늘 막상 반도체 종목들은 또 미비한 흐름들을 조용합니다. 네, 굉장히 네. 조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끌어올리지 못했던 우리 시장이 알테오젠이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지럽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전략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략의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OEC 시간 또 준비를 했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또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자, 오늘 어떤 이슈들 좀 뽑아 오셨는지 제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대표님? 네,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쪽으로 열립니다. 자, 네.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머스크주 순환매 지속되고 네. 있는데 여기서 2차 전지 로봇 자율주행 종목들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지금 트럼프 머스크 쪽 순환매 들어오면서 마침 오늘 시장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또 그런 섹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전반적인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여러 가지 사실 이쪽 부분을 보고 좀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너무 생각을 깊습니다. 할 것 같아요. 오늘도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IRA 관련해서 좀 이야기들이 딱 결정지어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강하게 V자 반등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흐름들은 저는 지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되는 국면에 진입을 해야지 그때는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종목을 우리가 좀 추려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관련돼서 이제 결국에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 LNF 이런 종목들 위주로의 흐름을 지금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방금 앞서서 좀 이야기를 다뤘던 로봇, 자율주행 여기서도 종목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자율주행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성,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업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갈 수는 있지만 과연 이 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율주행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좀 활약이 기대되는
H의 만도 쪽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테슬라 그전에 로보택시 일정들과 이런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레이더 쪽보다는 카메라 모듈 쪽을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프론티어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상 지금의 흐름은 뭐 SOS랩이라든지 이런 레이더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게 향후에 과연 기술적으로 어떤 기업이 수혜를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좀 파헤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들도. 원래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발생을 하면 관련된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일단 뭐 어떤 기업인지 상관없이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안에서 진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판별의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런 흐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퓨런티어라는 기업이 대장주의 역할을 여전히 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로봇 관련돼서도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산화, 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좀 이뤄낸 기업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쪽은 이제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 웨어로봇 쪽에서는 엔젤 로보틱스가 가장 좀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두산 로보틱스는 워낙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높고 또 해외 시장에서의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이 이제 로봇을 제조업을 필두로 해서 부흥을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진출을 하고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은 대기업들 위주로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로봇주들은 또 실적이 결국에는 좀 뒷받침되는 흐름들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로봇주들, 대형주들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더욱더 활짝 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그런 뭐 미국 내에 있는 환경 자체가 제조업 르네상스잖아요. 그 제조업이 다시 한번 부흥을 하게 된다면 로봇 쪽에 관해서도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의 픽한 종목도 오늘 대표님이 직접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대표님?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열어주세요. 네. 네, 오늘의 종목을 공개를 네. 할게요. 오늘의 오! 관심주는 네. 바로 DIC라는 네. 종목입니다. 어이구, 네. 네, 약간 좀 생소하신 분들도 네, 계실 것 그러신 분들 같아요.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농기계 부품으로 시작한 기업인데 지금은 뭐 중장비 그리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부품까지 사업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어 메이커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트랜시스, 한국 GM 등을 품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 고객사가 좀 빵빵한데 여기다가 최근에 미국의 켄터키 공장에다가 전기차 부품 생산 설비를 완료를 했어요. 근데 그냥 완료만 한 게 아니라 수주까지 받았습니다. 폭스바겐과 현대모비스 쪽으로 받았는데 2분기에는 폭스바겐양 기어 부품을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현대모비스양 감속기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온기 매출로 반영이 될 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땐 폭스바겐 향으로는 450억 그리고 현대모비스 향으로는 1,500억 수준의 이런 매출이 7년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켄터키 공장을 한 거는 지금 생산 시설 자체를 거기다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오늘 로봇 이야기를 네, 좀 많이 한 많이 것 했죠. 같은데 로봇 쪽에서 산업용 로봇의 필수 부품인 사이클로로이드 감속기 개발했고요. 그쪽까지. 네, 그쪽까지 영역을 또 뻗어 나간 그런 네. 기업입니다.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더 발전을 시켜서 여기까지 도래를 한 거고 앞으로 로봇 사업 쪽에서의 이런 흥행 그리고 좀 활약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도 제가 또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율주행 쪽으로도 손을 뻗쳤습니다. 그쪽까지. 네, 자율주행까지 손을 뻗어서 지금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을 중심으로 R&D 투자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미래 산업에 대한 이런 준비가 좀 철저히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잘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시세 탄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지금 11월 15일에 거의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대표님? 오히려 저는 좋았던 좋아요. 게 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의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근데 이날을 필두로 해서 거래량이 실려졌으니까. 그쵸. 거래량이 그쵸. 실리면서 급등을 하니까 이 종목 뭐지? 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시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네라고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때가 오히려 부담보다는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시그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주가 흐름 살짝 쉬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상방에 대한 추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목표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상방까지 좀 지켜봐도 될까요? 사실 모멘텀은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좀 괜찮게 풀릴 것 같은데 목표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그럼요. 네, 1차적으로는 일단 121선 돌파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상한가에 간 날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는 못했지만 도달할 뻔한 날의 고점 부근이 4,5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4,500원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시세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4,500원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